안녕하세요. 매일 키스를 부르는 TV의 정유미 원장입니다. 네, 제가 요즘에 치과 궁금증에 대한 Q&A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관심 있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직원들한테 또 더 물어봤더니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의사가 과연 얼마를 버냐, 치과 원장이 얼마나 버시냐, 뭐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소득 전문직은 과연 얼마나 버는가,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는데, 제가 혹시라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다 이제 좀 뭐 이렇게 벌 것이다, 이렇게 벌 것이다, 약간 예측 수치라든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또 객관성을 좀 추구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여러 군데 찾아보고 있던 과정에 진짜 놀라운 자료를 발견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자료인데 2015년과 2019년에 대한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저희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하거나 연말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보수 총액이 결정이 되는데, 이게 바로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소득신고 현황을 또 내게 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건강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공개하면서 과연 치과에서는 얼마를 벌까, 의사는 얼마를 벌까, 그리고 고소득 전문직들은 얼마나 벌까, 그리고 이 순위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궁금하시죠?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이 바로 과연 그래서 가장 많이 버는 전문직은 누구인가, 그리고 치과의사는 진짜 얼마나 버냐, 의사들은 얼마나 벌까,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사실 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봤더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인 수치죠. 요즘에는 뭐 소득 신고 자체를 어떻게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확실한 자료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일단 고소득 전문직 소득 신고 현황을 봤는데요. 가장 높은 분야의 전문직은 바로 안과의사입니다. 안과의사는 무려 월 4,170만 원이 넘습니다. 4,170만 원. 어마어마하네요. 그 아래쪽으로 일반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가 또 2,670만 원. 그리고 일반과 의사가, 이제 전문의가 아닌 일반과 의사가 2,477만 원. 그리고 성형외과가 2,000만 80만 원. 그리고 피부과가 2,000만 20만 원. 그 밑으로 이제 변호사가 1,705만 2천 원. 그리고 치과의사가 아슬아슬하게 1,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치과의사도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한의사가 1,000만 원. 제가 숫자를 보면서 사실 눈을 의심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게 고소득 전문직, 뭐 의사, 뭐 약사, 변호사, 이런 분들 이제 고소득 전문직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소득 신고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2015년에서 이제 했던 결과와 2019년인데, 지금 제가 처음에 불러드렸던 수치는 2019년 기준이고요. 2015년에도 높았습니다. 근데 안과의사가 2015년에는 2,900만 원에서 2019년 들어서 4,1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치과의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높은 비율이 아니고 1,578만 7천 원에서 1,7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많은 이제 소득을 올리고 있긴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 외에도 보수 신고액이 월 평균 1억이 넘는 분들도 64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일반과 의사는 280명, 변호사 87명, 안과 의사 76명, 산부인과 72명, 치과 의사 42명, 성형외과 39명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높은 고소득을 자랑하고 있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높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꼭 반드시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놀랍죠. 1,700만 원, 어쨌든 치과의사가 1,700만 원이고 안과의사는 4,100만 원이 넘습니다. 의사분들이 이제 고소득을 자랑하고 있고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 특히 치과의사를 제가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면, 우선은 치과의사도 개원의가 있고 봉직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을 이제 저처럼 개원을 하신 경우가 있고, 그리고 봉직의로 페이닥터나 부원장님으로 불리는 이런 이제 경우가 이제 봉직의로 보시면 되는데, 봉직의에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 분들도 봉직이기도 하고, 일반 개원가에서 부원장님이나 페이닥터로 불리면서 이제 페이를 받기 때문에 페이닥터로 불리는 또 봉직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페이가 또 차이가 나기도 하거든요. 보통 뭐 인턴 레지던트는 금액이 이제 보통 월 보수액이 200~3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개원가에 있는 봉직이들은 어떤 본인의 경력치라든지 경험치라든지 할 수 있는 기술에 따라서 또 페이가 또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수련을 받고 나온 수련의 전문의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이제 비용을 받게 될 거고, 그리고 수련을 하지 않은 일반이라고 불리는 일반 이제 치과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가 조금 더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1년 차냐 2년 차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보통 뭐 교정과라든지 아니면 뭐 구강외과 이렇게 해서 또 전문직, 일반 이들이 하기 좀 어려운 분야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하루에 1급여 페이로 받게 되면 좀 진짜 많이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 120만 원 이렇게 받기도 하고요. 적게 받아도 예전에는 막 50만 원, 60만 원이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80만 원 이상,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지방은 조금 더 높은 것 같고, 서울은 그래도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 이제 받게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뭔가를 배우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낮은 비용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되겠지만, 보통 이제 평균 그 정도 수치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실제로 저희가 보통 책정을 할 때 이거 네트라고 해서 새해 후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새해 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이게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뭐 100만 원을 새해 후로 봤을 때 그냥 세후 비용을 얘기해 볼게요. 세후라고 하면 매일매일 뭐 일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뭐 정말 매일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면 봉직이인데도 불구하고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새해 전을 따진다고 하면 뭐 4~5천만 원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떻게 보면 개원이보다 훨씬 더 낫죠. 그리고 일단은 뭐 적게 버는 분, 많이 버는 분이 있지만 평균 1,7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1,700만 원을 내가 벌 수 있다라고 하면 개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개원을 해서도 사실은 정말 현실이 되게 막막합니다. 뭐 직원 관리도 해야 하고, 환자분들도 관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이외의 경영적인 부분들과 이제 접목이 되면서 사실 개원을 하지 않는 제 동기들도 되게 많아요. 특히 여자 치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개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움들도 많고, 또 육아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제 개원이 잘 되고 있다가 교육 문제 때문에 이게 병원을 접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평균 수치라고 하는 거는 많이 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또 적게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페이닥터 또는 부원장님으로 일을 했을 때, 봉직이로 일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진짜 더 많이 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나이나 경력이 되고 나면 이제 봉직이로 일을 하고 싶어도 아무도 뽑아주질 않아요. 이 뭐 페이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좀 뽑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막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봉직일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봉직일을 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사실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개원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월 소득에 미치지 못하고 훨씬 더 적거나 심한 경우에는 이제
거의 저희가 마이너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이런 이분 포인트를 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원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쨌든 뭐 월소득 자체가 평균 이렇게 1,700만 원 이상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돈을 많이 벌겠다 생각한다면 안과 의사도 괜찮을 것 같네요. 물론 이게 시대마다 달라져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런 소득이 높다는 것만 보고 의사가 되겠다고 하신다고 하면 때로는 후회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좌절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난관에 부딪히거나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기억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사님들이 굉장히 놀라세요. 제가 너무 많이 파스를 사고 해서 파스는 거의 뭐 한 몇 개씩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자세히 좋게 하려고 해도 이게 포지션이 안 나오는 각도에 있는 경우에는 막 목이 꺾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프고, 그리고 또 눈이 많이 침침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조명을 써도 눈이 침침해질 수밖에 없는 직업이고, 눈에 막 이물질도 많이 튀어서 고글 같은 것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늘 장갑, 마스크 뭐 이런 걸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습진도 많이 생기고 뭐 알러지도 생기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꼭 보수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이 고소득 전문직이 아주 좋은 직업이 되겠죠. 근데 나머지 부분에서 이를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직업이 본인의 적성과 잘 맞는지, 그리고 내 개인적인 삶과 이런 것들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을지, 이런 것부터 고민하시고 직업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질문은 바로 치과의사는 얼마나 버는가, 그리고 고소득 전문직들은 얼마나 버는가, 의사들은 얼마나 버는가 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뭐 치과의사는 1,700만 원, 1,700만 원 이제 소득 신고가 되고 있다는 거 이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 그 외에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 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일 키스를 부르는 TV 많이 응원해주세요. 안녕.